이해가 되면 재밌다, 재밌고 즐거운 수업을 하는 시아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중세국어에 대해서 배우려고 해요. 중세국어 도대체 뭘까요? 중세국어는 고려가 건국되던 10세기부터 임진왜란이 발발한 16세기까지의 국어를 의미합니다. 이 국어를 다룰 때에 선생님은 일가, 제자원리 및 운용원리를 먼저 시작하려고 해요. 자, 본격적인 강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러분, 선생님이 한 가지 질문해 볼게요. 분석과 분류, 어느 게 더 중요할까요? 이 두 가지 개념은 언뜻 보면 똑같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분석이란 거는 어떠한 대상을 나눠서 자세히 이해한다는 의미라면, 분류라는 것은 일종의 체계와 틀을 잡고 항목화한다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네, 선생님의 말에서 약간 눈치챈 친구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바로 분류가 더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1강이지만 나머지 5강까지의 내용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오늘 1강에서 배운 내용이 어떻게 2강으로 또 마지막 5강으로 이어지는지 여러분이 하나의 체계를 잡고 같이 공부했으면 해요. 그렇다면 잠시 방송을 멈추고 이 내용을 포스트잇에 적어볼까요? 포스트잇에 적은 다음에는 책상에 붙여두고 선생님과 같이 이 항목화한 내용을 점차 확장해 가봅시다. 그렇다면은 마지막 5강에서 다룰 훈민정음 언해라거나 그 외에 다른 새로운 문서, 문장, 단어를 봤을 때 같이 이 체계에 넣어서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방송을 멈추고 적은 다음에 바로 1강 들어가 볼까요? 다 적었나요? 그러면은 본격적인 중세국어 수업에 들어가도록 해봅시다. 오늘은 중세국어의 제자 원리와 운용 원리를 배운다고 했어요. 그런데 왜 요거를 배워야 하는지, 이게 어떤 식으로 쓸모가 있는지 라는 게 사실 궁금하잖아요. 이런 걸 알면은 더 수업에 집중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제자 원리와 운용 원리가 실제 시험에 출제된 사례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칠판 보시면요, 두 개의 문제를 일단 먼저 가져와 봤어요. 2017년 1학년 문제와 2021년에 출제된 1학년 문제입니다. 둘 다 제자 원리를 설명을 하고 있고요. 제자 원리 중에서 2017년 거는 모음의 원리, 2021년 거는 초성, 중성, 종성의 원리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기를 읽으면은 사실 이해가 되기 때문에 문제를 푸는데 큰 어려움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이 수업을 듣고 나서 이 문제를 풀게 된다면은 보기를 빠르게 체크만 하고 훑어읽기로 한 2초에서 3초 정도만 소요한 후에 바로 문제를 풀고 정확한 답을 맞출 수 있을 겁니다. 즉, 제자 원리와 운용 원리를 배운다는 것은 문제를 정확하고 빠르게 푸는 데 도움이 되고요. 무엇보다 중세국어라는 영역을 알게 되면 현대국어 영역을 더욱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중세국어는 현재 쓰이지 않는 문자도 있고요. 현재도 여전히 쓰이고 있는 문자도 있습니다. 또 중세국어에는 없던 의문 현상이 현대국어에는 적용되기도 하죠. 중세국어와 현대국어의 공통점, 그리고 차이점, 그것이 왜 발생했는지 등등을 알므로써 국어를 더욱더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요거 고1 모의고사니까 조금 쉽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작년 따끈따끈한 수능 문제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언어와 매체 첫 번째 35번, 두 번째 문제 36번을 풀 수 있도록 만든 지문형 문제였어요. 지문을 다 읽고 문제를 푸시는 건데요. 선생님이 여기 1문단하고 바로 문제만 가지고 왔습니다. 그 이유는 1문단만 읽어도 바로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오늘 선생님과 수업을 듣고 나서 1강을 다 들은 후에 이 문제를 풀게 됐을 때 지문을
읽지 않고도 바로 문제를 풀 수 있을 겁니다. 다시 언어 매체는 시간을 단축시키고 정확한 답을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는 영역인데요. 여러분들이 오늘 선생님과 함께 언어와 매체 중세국어 영역을 듣고 나서는 언어와 매체는 이런 식의 특징이 있구나를 더 정확히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수업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중세국어 훈민정음의 원리, 제자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선생님은 초성, 중성, 종성으로 나눠봤습니다. 초성은 상형과 가회, 중성은 상형과 합성, 종성은 종성, 구용, 초성이라는 원리를 적어뒀네요. 여기서 두 번 쓰인 단어가 보이시죠? 한번 동그라미 쳐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상형의 원리가 그것인데요. 상형, 형태를 본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생님과 오늘 1강을 마치고 나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하나의 개념이 있다면은 그것은 바로 요 상형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훈민정음 초성 17글자를 어떤 식으로 만들었으며 어떤 글자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첫 번째 상형의 원리입니다. 본따서 만들었다인데요. 무엇을 본땄죠? 네, 좋은 기관을 본땄습니다. 좋은 기관, 다른 말로 발음기관이라고 하고요. 여러분은 교재에 발음기관이라고 쓰여 있으므로 그 밑에 좋은 기관이라는 말도 같이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기관이라는 거는 선생님이 화면에 띄워뒀던 요 사람의 옆모습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람이 발음을 하기 위해서는 목구멍으로부터 공기가 나오고요. 혀로 뭔가를 막았다 터뜨렸다 하는 과정이 생기게 되죠. 입술도 막았다 터뜨렸다 하기도 하고요. 이빨 사이로, 치아 사이로 바람이 하고 나아가기도 합니다. 현대국어에서 배웠던 좋은 기관의 순서를 떠올려 보시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훈민정음의 좋은 기관에서 상형의 원리로 만든 기본 글자는 총 5글자입니다. 몇 글자? 5글자예요. 자, 5글자의 기본 자 이렇게 진행됩니다. 첫 번째 기억은요. 혀가 목구멍 이 입뿌리를 막았다 터트리는 소리입니다. 목구멍을 막았다 터트리는 소리. 두 번째 니은은요. 혀가 이렇게 가서 치아 윗 잇몸 뒤쪽에 닿았다 터트리는 소리. 미음은요. 입술이 네모난 이런 소리고요. 시옷은 치아의 모양, 또 시옷을 따온 거고, 마지막 이응은 목구멍이 동그랗다를 따왔습니다. 이렇게 기본자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을 만드는데요. 현대국어 문법과는 조금 차이가 있으므로 외워두셔야겠습니다. 외우는 방법을 선생님이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선생님은 요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을 그냥 마사요로 외웁니다. 혹은 그네, 미세요. 하나 더 알려드릴까요? 하나 더 하면은 가나만, 사원 이렇게 여러 개를 알려드렸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선생님이 단어를 외우는 하나의 팁인데요. 여러분의 마음에 쏙 드는 게 있다면은 그걸로 같이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마셔요로 같이 외워주시면 좋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냥 마셔요가 입에 짝짝 붙지 않아 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만의 새로운 외우는 방법을 만들어서 외우시면 더 좋겠습니다.
다시 정리해봅시다. 초성 17글자 중에 첫 번째 글자를 만드는 원리는 상형의 원리이고요. 상형은 무언가를 본떴다라는 의미인데, 이때 초성은 조음기간, 발음기간을 본떠서 만들게 됩니다. 발음기간은 이렇게 생긴 우리가 발음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관을 의미하고요. 이 기관의 모습을 본따서 그냥 마셔요를 만들어냈죠. 두 번째 원리 갈게요. 두 번째 원리는 바로 가획의 원리입니다. 가획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획을 더해줬다라는 원리인데요. 획을 더해 만드는 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획을 더했을 때 바로 소리가 점점 강해진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소리가 강해진다라는 개념이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자, 앞에 보시면요. 우리 방금 했던 기본자 5글자 한번 써볼게요. 자, 이 기본 글자에다 획을 더해 보겠습니다. 기역에 획을 더해 보고요. 미음의 획을 미음에 시옷에 이음에 획을 더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글자가 나오게 되죠. 이 글자에 한 번 더 획을 더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뒤끝에 한 번 더 획을 더하면은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발음을 해볼까요? 정확히 자음만 발음을 하기는 어렵지만 최대한 자음만 발음을 했을 때 드, 트, 즈, 츠 어때요? 조금 발음이 세진 게 느껴지시나요? 이렇게 획을 더한다는 것은 발음이 세진다는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획자는 단지 모양상으로 획을 더한 것이 아니라 모양에서도 획을 더했으며 소리가 세진다는 일종의 성질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초성을 만드는 두 번째 원리인 가획의 원리입니다. 가획의 원리로 만든 요 글자들은 가획자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름이 굉장히 심플하죠. 여기까지 했는데도 여전히 17글자가 아니죠. 그래서 나머지 글자를 이체자라는 게 있는데요. 기본자에다가 가획을 해서 만드는 거 외에 다른 원리로 만든 문자가 있다는 겁니다. 이 다른 원리라는 거는 특별한 게 아니라요. 가획의 원리, 즉 소리가 세지는 원리가 아닌 그 원리가 담겨있지 않은 글자라는 뜻입니다. 바로 요 세 글자인데요. 선생님 칠판 한번 잠깐 지워서 더 자세히 보도록 합시다. 바로 옛 이응, 리을, 단치음이 그것인데요. 옛 이응은 어떻게 보면 이응에서 획을 더한 것처럼 보이고, 니은에서 획을 더해서 리을이 됐고, 시옷에서 획을 더해서 반침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가획의 원리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가획의 원리는 어떤 성질을 가진다 그랬죠? 네, 소리가 세진다라는 성질을 가지게 되죠. 니은보다 리을이 더 소리가 세다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시옷보다 반치음이 더 소리가 세다, 기역보다 옛니은이 소리가 더 세다 말하기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체자 세 글자는 가획의 원리가 아닌 다른 원리로 만든 글자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면은 초성 17글자를 다 배웠는데요. 한번 같이 정리해 봅시다. 기본자는 상형의 원리로 만들었죠. 기본자는 상형의 원리로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가회자는 가획의 원리로 만들었죠. 세 번째, 이체자는 가획의 원리가 아닌 글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형의 원리로 기본자, 가획의 원리로 가회자, 그리고 가획의 원리를 설명할 수 없는 걸 이체자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하면은 훈민정음에 쓰인 초성 17글자를 다 본 거예요. 두 번째는 중성이죠. 중성 역시 상형의 원리로 만들게 됩니다. 상형의 원리라는 무언가를 본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중성의 상형은요, 하늘 따 사람을 본따서 만들게 되는데요. 하늘은 동그랗고 땅은 평평하며 사람은 그 가운데 서 있다라는 원리, 우주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 땅 사람을 하늘천, 땅지, 사람인, 천지인의 원리 혹은 삼재의 원리라고도 합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 교재에 쓰여있지 않기 때문에 추가로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늘은 동그랗고요. 땅은 평평하고요. 사람은 그 가운데 서 있는 원리입니다. 중성의 기본자는 상형의 원리로 만들어졌어요. 그럼 중성의 두 번째 원리인 합성으로는 어떤 글자를 만들까요? 일단 합성의 원리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합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합치죠? 기본자끼리 합친다 라는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한번 기본자끼리 합쳐서 만들어 볼까요? 한 번 합치면은 초출이라고 합니다. 초출자는 아래아와 이와 으와 아래아와 이를 합쳐서 만들게 돼요. 이 글자는 처음 나오는 글자로 초출자라고 합니다. 그럼 선생님이 처음 만드는 글자라고 했으니까 두 번째 만드는 글자도 있을 거잖아요. 두 번째, 한 번 더 더해져서 만듭니다. 뭐를요? 표기상으로 보면 아래야 점을 한 번 더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러면은 초출자는 처음 나온 글자고 두 번째 나온 건 다시 나왔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다시 나왔다 제출자입니다. 중성 11글자를 다 배웠습니다. 첫 번째, 상형의 원리로 기본자 하늘, 땅, 사람, 천지인, 삼재를 만들었고요. 두 번째 원리인 합성, 기본자끼리 합쳐서 만든 글자로 초출자와 제출자를 만들어냈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훈민정음 28글자를 다 배웠어요. 이제 끝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아직 안 배운 하나가 있네요. 종성이죠. 종성은 더 이상 들어갈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왜? 28절 다 배웠으니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배웁니다. 종성은 새로운 글자를 만들지 않아요. 새로운 글자를 만들지 않고 초성에 썼던 글자를 다시 쓰게 됩니다. 그 원리가 바로 종성, 부용, 초성입니다. 종성은 부용, 다시 쓴다. 초성을 다시 쓴다는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즉, 새로운 글자를 만든다, 안 만든다? 안 만든다는 겁니다. 새로운 글자를
않는다 라는 겁니다. 새로운 글자를 만들지 않고 초성에 썼던 글자를 종성에 다시 쓰면 된다는 원리예요. 굉장히 행복하죠. 거기다가 실제로 우리 중세인들이 받침으로 발음할 수 있었던 거는 8개밖에 안 되었다고 해요. 현대국어는 우리들은 몇 개만 발음할 수 있죠? 우리들은 7개만 발음할 수 있습니다. 우리와 달리 중세에는 총 8개를 발음을 할 수 있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구태여 여러 개의 자음을 쓰지 않고 딱 8개로 받침, 종성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원리를 설명했는데요. 그것이 바로 팔자, 가, 조경야라는 내용입니다. 팔자, 가, 조경야라는 것은 새로운 단어를 만들지 않고 종성은 초성을 다시 쓰면 되는데, 그런데 심지어 받침에 발음되는 거는 8개밖에 발음을 못하니까 요 8글자로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다라는 원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현대국어에서 받침 7개를 외웠듯이 중세국어에서도 받침 8개를 외워야겠죠. 바로 이러한 받침, 이 자음이 받침으로 발음됐습니다. 현대국어와의 차이점을 잘 표시해 두어야겠습니다. 현대국어에는 쓰이지 않는 받침 발음이 뭐가 있죠? 한번 표시해 볼까요? 네, 바로 요 2글자 시옷하고 옛 이응이 그것인데요. 현대국어에서 발음되는 7글자를 우리는 가느다란 물방울, 그녀다리만 보여 등등으로 다양하게 외웠을 겁니다. 근데 이거는 그녀다리만 보여, 가느다란 물방울로 외울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또 새로운 힌트, 외울 수 있는 단어를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걔네들 라면 박사야. 걔네들 라면 박사야 라고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놈들 라면 박사야 상관없습니다. 왜요? 뭐 때문에요? 요 시옷하고 예디응이 특징이기 때문에 현대국어에서 외웠던 가느다란 물방울로 외우시면은 헷갈리게 될 겁니다. 현대국어에 없는 시옷과 옛 이응이 발음이 되었더라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네, 여기까지 하면은 저희 지금 초성, 중성, 종성의 제자 원리를 다 배웠습니다. 초성, 상형과 가회계 원리였고요. 상형과 가회계 원리로 3가지 종류의 글자를 만들게 되죠. 한번 써보실래요? 중성, 상형과 합성의 원리로 3가지 글자를 만들게 돼요. 무슨 자, 무슨 자, 무슨 자. 한번 써보실게요. 항상 선생님이 쓰는 걸 따라 쓰기보다 여러분이 수업을 다시 복습하면서 스스로 써보는 연습을 하는 게 더욱 중요합니다. 초성은 상형의 원리로 기본자를 만들었고, 가회의 원리로 가회자를 만들었으며, 가회의 원리로 설명할 수 없는 다른 이치를 가진 이체자가 있죠. 한번 그럼 또 기본자, 가회자, 이치자를 한번 써볼게요. 기본자 선생님이 어떻게 외우라고 했죠? 그냥 마셔요 로 외우라고 했습니다. 여기다 획을 더해서 가회자들을 만들었고요. 이체자만 써볼까요? 이체자 3가지가 있죠. 획을 더한 원리, 소리가 세지는 성질을 담지 않은 이체자는 3개가 있네요. 순서대로 예디응, 리을, 반치음입니다. 두 번째, 중성은 상형의 원리로 기본자를 만들죠. 하늘은 동그랗고 땅은 평평하고
사람은 서 있고 요 세 가지 원리로 만든 아래아, 이입니다. 아래어와 의와 이를 합쳐가지고 초출자 오, 아, 우, 어를 만들었고요. 한 번 더 점을 찍어서 요, 야, 유, 역, 제출자를 만들게 됩니다. 의도적으로 선생님이 오아, 우어를 나눠놨고요. 요야, 유여를 나눠놓은 겁니다. 2강에 가서 음운을 배울 때 좀 더 자세히 할 건데요. 모음은 양성과 음성이라는 성질을 가지게 돼요. 아까 천지, 성리학의 이치인 우주의 진리를 담고 있다 했잖아요. 요야, 유여도 음양의 조화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2강에 가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성은 새로운 글자를 만든다, 안 만든다? 안 만든다. 그리고 실제로 쓰는 것, 표기하는 것은 발음나는 대로, 발음나는 몇 글자만 8글자만 표기할 거다라고 했어요. 써보시죠. 8개의 발음나는 글자 써보시죠. 걔네들 나는 박사야. 기억나시나요? 걔네들 라면 박사 이야. 예디음을 잊지 말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훈민정음의 제자 원리했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보셨을 수도 있겠는데 훈민정음에는 자음에 이렇게 생긴 아이도 있고요. 이렇게 생긴 자음들도 있습니다. 또 모음에도요. 이렇게 생긴 자음들도 있고 모음도 있고요. 와나 워 같은 모음도 있잖아요. 그럼 이러한 원리는 어떻게, 이 글자는 어떻게 만들었나? 요거는요, 글자를 만든 원리가 아니라 만든 글자를 쓰는 원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어서 운용 원리에서 이러한 글자를 만든 원리를 배우고 글자를 자음, 초성 옆에 써라, 초성 밑에 써라 라고 하는 내용까지 간단하게 병서, 연서 등등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선생님이 간단하게 4개의 OX 퀴즈 준비했으니까 한번 화면을 잠시 멈추고 풀어보실까요? 네, 다 풀어보셨죠? 초성의 기본자는 상형의 원리로 만들었다. 맞나요? 틀리나요? 네, 맞는 말이죠. 무엇을 본다서 만들었다고 했나요? 발음, 기관을 본다서 만들었노라 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초성의 이체자는 뭐가 있죠? 예디은, 리을, 반치음 같은 글자들은 소리가 새짓는 원리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X. 세 번째, 중성의 제출자는 이모음이 더해졌다. 아니죠? 뭘 더했죠? 천, 하늘을 더해서 만들었죠. 자, 이때 하나 약간 선생님이 고득점 팁을 하나 드리자면요. 표기상은 아래야 점을 찍었는데요. 음운상, 음성적으로는 이모음이 첨가된 걸 보입니다. 요건 조금 어려운 내용이니까 고득점을 노리는 학생, 그리고 학교에서 이런 내용을 필기로 배운 학생들만 기억하고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표기로는 아래아를 더한 게 맞고요. 음성적 소리로는 이모음을 더한 게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 만들었다 원리는 표기상을 얘기했던 거기 때문에 X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원리, 종선은 글자를 새로 만들지 않고 초성의 글자를 다시 쓴다. 맞는 말이죠? 요 다시 쓴다는 것을 부용이라고 하고요. 쓴다, 다시. 뭐를? 종성은 다시 쓴다. 뭐를? 초성을 이라는 원리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1강의 제자 원리 및 운용 원리를 배웠고요. 조금 끊어갈게요. 운용 원리는 바로 이어서 영상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5강 운용 원리에서 보도록 할게요. 바이바이.